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목욕시켜 줬다고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AI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정도로 의미가 깊습니다. 미나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과 피로를 풀기 위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 감고 나서야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젖은 몸으로 그대로 나가기엔 너무 불편했기에 그녀는 욕실 문을 살짝 열고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던 시어머니 혜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은 시아버지 대우였습니다. 미나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그는 조용히 수건을 들고 욕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여기 수건이야. 그가 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는 목소리를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였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문 앞에 두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하지만 대우는 문이 이미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는 놀라서 급히 커튼을 잡아당겼고 두 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나가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대우는 당황한 얼굴로 급히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안에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은 뒤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고 민망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욕실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앞으로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웃인 나영 씨가 마침 시아버지 대우가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있었고 평소에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던 나영은 그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나 대우 씨가 욕실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며느리는 아직 안에 있더라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이웃에게 퍼뜨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소문은 시어머니 혜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분노에 차서 미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나, 왜 시아버지가 네가 있는 욕실에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너희 둘이 뭘 한 거야? 그녀의 말에 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제가 수건을 깜빡해서 아버지께서 갖다 주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런 게 단순한 사고일 리가 없어. 그때 대우가 방에 들어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미나를 탓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말은 혜진의 의심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미나한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 평소에도 지나치게 신경 쓰더니 나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미나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이웃들의 험담뿐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에게까지 의심받고 질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한마디라도 자신을 위해 해주길 바라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에는 난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재훈은 한숨을 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줘. 이런 일은 너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아. 그 말은 미나의 가슴을 찢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자신이 아끼고 지키려던 가족이 체면 하나 때문에 진실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온통 무너져 있었다. 단지 수건 하나를 깜빡한 것뿐인데 자신은 이제 가족이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대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나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여기서 끝날 리 없었다. 이웃 나영 씨는 단순히 본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면을 가지고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다. 내가 봤어. 대우 씨가 며느리 욕실에서 나오는 걸. 며느리는 안에서 안 나왔고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야.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었고 온 마을이 미나를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대우와 미나를 거실로 불러 앉혔다.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은 냉랭했고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미나, 솔직히 말해. 왜 네 시아버지가 네 욕실에서 나온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답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수건을 깜빡했고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그 외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런 일이 단순한 실수라고 믿으라고? 네가 그렇게 순진한 척한다고 다 믿을 줄 알아. 그때 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진,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내 실수라고 했잖아. 미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제발 이 아이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미나를 감싸는 이유가 뭐야? 평소에도 당신 얘한테 너무 신경 쓴다고 생각했어. 난 이제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 미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젠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자신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의심받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 재훈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좀 믿어줘.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재훈은 눈을 피한 채 말했다. 그냥 이런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조심하면 좋겠어. 이건 단순히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야. 그 말은 미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대우는 마음속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영 씨는 마침내 혜진에게 접근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리였다. 나영은 일부러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 요즘 당신네 집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알죠? 시아버지랑 며느리라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조심하세요. 그 말에 혜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손자 비니를 안고 놀고 있던 미나를 보았다. 그녀의 분노는 폭발했다. 미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왜 동네 전체가 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집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지. 미나는 깜짝 놀라 비니를 꼭 안았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혜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넌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 집을 나가. 미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 집에서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모르세요. 하지만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혜진은 깜짝 놀랐다. 미나가 이렇게 반박한 것은 처음이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 대드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 정말 힘들어요.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숨 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훈이 퇴근에 들어왔다. 그는 거실 분위기를 보고 놀랐다. 미나는 눈물이 글썽겼고 혜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혜진은 바로 아들에게 호소했다. 재훈아, 내 아내 좀 똑바로 봐. 지금 온 동네가 네 아버지랑 미나 얘기로 들끓고 있어.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대답은커녕 날 무시해. 재훈은 당황해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전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날은 정말 오해였어요. 아버지가 수건을 가져다 주신 것뿐이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저를 의심하고 지금은 온 가족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재우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엄마, 너무 과민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오해라고 말씀하셨고 미나도 계속 똑같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세요? 혜진은 놀랐다. 아들이 자신을 반박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너 지금 그 아이 편 드는 거야. 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거니? 재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미나를 믿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가족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은 시끄러웠다. 남편 재훈이 자신을 변호해주긴 했지만 그의 말투에서 느껴진 냉담함은 그녀의 마음을 결코 편하게 만들지 못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 옆방에서는 혜진이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대우를 향해 날선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이 왜 이 지경이 된 줄 알아? 당신이 너무 물은 탓이야. 난 벌써부터 그 애가 수상하다고 느꼈어. 대우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건 단지 오해일 뿐이야. 미나는 좋은 아이야. 왜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거야? 혜진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항상 그의 편이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당신이 나보다 그 애한테 더 신경 쓰잖아. 설마
당신 진심으로 아무 감정도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대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맺혀 있었다. 혜진,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난 미나를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야.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혜진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훈이 자신을 변호하긴 했지만 단호하지 않았고 끝내주는 힘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건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 상황에 지쳐버린 마음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요즘 동네에서 너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 이웃은 나영이었다. 그녀는 자주 안부 인사를 핑계로 들렀지만 미나는 그 진짜 목적이 소문 수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나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래,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말이야, 미나야. 여자는 명예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돌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웃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충고 감사해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조용히 요리를 계속했다. 나영은 더 말하지 않고 떠났지만 미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마치 온 마을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영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혜진은 시장에서 나영과 다시 마주쳤고 그녀는 또 다른 소문을 전해왔다. 혜진 씨,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아이 미나 말이야. 전에 다른 남자랑 사귀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리고 그 욕실 사건도 말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혜진은 얼굴이 굳어졌고 분노와 의심이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재훈을 불러 방으로 들어가 앉혔다. 재훈아, 엄마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 미나 우리 집에 안 맞는 것 같아. 너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해. 늦기 전에. 재훈은 당황했고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엄마가 미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알지만 넌 지금 우리 가족 명예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지? 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 그 애랑 아버지 사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네가 확신할 수 있어.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나를 믿고 싶었고 실제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말과 사회적 압박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왔다. 혜진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며칠 후 미나는 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다. 그때 나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중년의 여성으로 세련된 차림새에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 여자는 나영의 사촌 미정이었다. 예전에 대우가 일하던 회사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었다. 미정은 미나를 아래 위로 살피며 말했다. 당신이 대우 씨 며느리죠? 나 예전에 대우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쪽 누구랑 좀 닮았네요.
혹시 대우 씨 과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미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재미있어서요. 당신 대우 씨가 예전에 아주 아끼던 사람하고 닮았거든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은 미나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고 가족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었다. 결국 그 밤 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미나는 대우의 서재로 조심히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대우와 한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미나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대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말없이 사진을 보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나야, 그건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속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제가 이분과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대우는 책상 앞에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나의 첫사랑이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 우리 가족이 반대해서 결국 헤어졌고, 난 그때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어.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지. 그런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미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았다. 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 감정이 너에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 건 절대 아니야. 단지 너를 보면 과거에 내가 생각나서 뭔가 지켜주고 싶었어. 그 죄책감이 마음을 움직였던 거야.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을 들으며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감사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우의 과거 그리고 자신과의 닮은 외모,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마음속을 어지럽혔다. 다음날 아침 미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녀의 이상한 기색이 보였다. 미나, 요즘 왜 그렇게 돌아다녀? 또 무슨 꿍꿍이야? 미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장 보러 갔다가 나영 아주머니 댁에 잠깐 들렸어요. 혜진은 비웃듯 말했다. 정말 장 보러 갔는지 아니면 우리 집 얘기를 더 만들어 퍼뜨릴 궁리를 한 건지 모르겠네. 이 집을 망치려는 거 아니지. 미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 아무것도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다들 절 이상하게 보는지, 왜 이런 말들이 나도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순간 혜진은 식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네가 지금 우리 집을 온통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그 말에 대우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빛이 차가워진 채 말했다. 혜진 그만해. 이 모든 게 오해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미나를 몰아쓸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혜진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다.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 아이한테 감정 있는 거 맞지 그냥 아버지로서가 아니잖아.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미나는 말없이 얼어붙었고 재훈도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힘이 있었다. 혜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나와 미나 둘 다 모욕하는 말이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집의 평화를 원한다면 당장 그만둬.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아기를 재운 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할까? 다음날 아침 대우는 혼자 마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은 미나였다. 그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어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드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드려요. 대우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된 건 내 책임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꼭 말해주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 그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미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선선했고 아이는 기분 좋은 듯 방긋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미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람을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미정이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너 그 사람 닮았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또 만나네요.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나는 경계심을 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연이네요. 미정은 조용히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대우 씨와 저는 단순한 회사 동료였지만 꽤 오래 함께 일했어요. 그 사람 정말 착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죠. 하지만 한 번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봤어요. 지금 당신처럼 생긴 여자 사진이었죠. 미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미정은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대우 씨는 그 여자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와 그렇게 닮았다는 건 정말 운명일지도 모르죠. 미나는 침묵했다. 가슴 속에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다. 미정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근데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대우 씨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상처받는 사람. 당신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오랜 그리움일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떠났다. 미나는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가 옆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이 집안에 얽힌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겠다고. 며칠 후 미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 재훈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아서. 재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미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나 너무 외로워? 이 집에서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야. 오빠가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난 누구한테 기대야 할지 모르겠어. 재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 가족 특히 엄마는 쉽게 변하지 않아. 나도 사이에서 버티는 게 힘들어. 그 말에 미나는 눈을 떨구며 속삭였다. 그럼 오빠는 날 지켜줄 수 없어. 재우는 대답하진 못했고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대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둘 다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서재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대우는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이 집이 이렇게까지 된 건 모두 내 책임이야. 내가 감정 정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고 나 때문에 미나 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알아. 미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대우는 말없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나의 유언장이야. 아직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지만 난 언제나 준비해 두려고 했어. 재우는 당황한 듯 말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안에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미나와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죄야. 내가 평생 품고 살아온 미련과 죄책감, 그리고 미나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의 책임.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우는 살짝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바로 네가 가진 강함이야. 그리고 난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 그날 밤 미나는 서재를 나오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대우는 홀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과 깊은 평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며칠 후 미나는 어머니 혜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그녀는 정면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한 미나는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밀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시집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제가 항상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혜진은 얼굴을 굳히며 대답하지 않았다. 미나는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저를 믿지 않으셨던 것도 아버님과의 오해도 저는 이해해 보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불안하셨던 거죠. 가족을 지키고 싶으셔서 저를 경계하신 거죠. 그 말에 혜진은 순간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다. 미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집을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잃어가며 참아왔어요. 제 진심을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나는 널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어. 넌 너무 조용했고 너무 말이 없었고 그게 나를 불안하게 했어. 네 속을 알 수 없어서.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늘 조심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네. 그 말은 짧았지만 미나에게는 아주 큰 용기였다. 처음으로 혜진의 입에서 나온 인정이었기에 그날 밤 미나는 남편 재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재훈은 조용히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미나야. 오랫동안 버텨줘서. 넌 이 집을 바꿨고 우리 가족을 바꿨어.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버님도 오빠도 심지어 어머니도 결국엔 다 함께 조금씩 변한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로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미나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달라지고자 마음먹었기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모임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알아요. 바로 그 집 며느리잖아요. 목욕 사건 말이에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미나의 귀에는 뚜렷하게 들렸다. 두세 명의 중년 여성이 수근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미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여성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미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은 오해였고 이미 가족 안에서 해결된 문제예요. 물론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족도 저를 믿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왜곡된 이야기는 멈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간 자리에 조용함이 흘렀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용기에 응답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요. 난 잘 몰랐지만 오늘 보니까 참 강한 사람이에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저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같은 피보다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나는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불안, 혜진의 차가운 시선, 대우의 이상한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재훈. 모든 기억이 한 장의 필름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대우가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은 잠이 좀 오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보다는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건 네가 강해서 그런 거야.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 마음속에 묻어뒀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더더욱 너를 돕고 싶었는지도 몰라. 미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 마지막 편지를 받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네가 그 사람과 닮았다는 건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그 감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너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 미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전 오히려 감사했어요. 힘든 순간마다 아버님이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적어도 이 집의 한 사람은 날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 말에 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내일 장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새벽에 창거리 떨어져.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진짜 가족 같구나. 미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집 안 공기 역시 서서히 따뜻해졌다. 예전엔 긴장으로 가득하던 식탁은 이제 웃음소리가 섞였고 아이의 제잘거림에 모두가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미나는 자주 어머니 혜진과 함께 장을 보고 부엌에서 요리를 돕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어색했던 혜진도 이제는 미나에게 요리 팁을 건네며 슬며시 미소를 보였다. 멸치볶음은 너무 센 불에 하면 딱딱해지니까 약불로 해야 돼. 네, 어머니.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미나에게는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편 남편 재훈 역시 변해 있었다. 야근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퇴근 후엔 직접 장난감도 조립해주며 미나에게도 자주 고생했어 라는 말을 건넸다. 그것만으로도 미나는 마음 깊이 위로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우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큰 문제는 없대.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겠지. 그 말에 미나는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아이도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너희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 그 순간 혜진이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나와 대우의 앞에 찻잔을 놓고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그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미나는 아기를 재운 후 자신의 일기를 펼쳤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많은 눈물과 오해의 침묵과 상처를 지나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 집에 오길 잘했다.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늘 이 하루는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녀는 작게 썼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